실체가 있었다면 왜 가장 많은 당원과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료와 경로와 책임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도 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왜 처음부터 상대 진영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표현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 한마디를 더 잘했는지를 넘어 이 장면이 왜 김민석 후보의 선거 전략에 위험한 신호가 됐는지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방송에서 드러난 표면의 변화, 다음은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작동하는 방식, 마지막은 이 논란의 비용을 누가 대신 치르게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 토론 한 번으로 끝났다고 단정하는 건 과합니다. 아직 순회 경선도 남아있고 권리당원 투표도 남아있고 두 차례의 추가 방송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된 전략적 손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공격을 던졌는데 상대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한 쪽이 입증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정치 토론에서 이보다 불편한 자리는 많지 않아요. 칼을 꺼냈는데 칼집이 상대 허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허리에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보죠. 김민석 후보는 7월 21일 MBC 라디오에서 신천지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전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를 하나의 비밀연합으로 묶었습니다. 단순한 경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원 가입이나 선거 개입을 시도했고 그 움직임이 어느 후보 또는 어느 조직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들을 종합하면 김 후보는 구체적인 근거 공개를 뒤로 미뤘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공개적으로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7월 23일 이 논란이 후보 개인 간 공방을 넘어 당내 책임론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주소와 종교단체 주소를 대조한 기존 조사에서 유의미한 조직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주소 대조만으로 종교인의 개인적 당원 가입까지 모두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더더욱 주장하는 쪽에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 가능성 자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정 종교 조직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들어가 의사결정을 왜곡하려 한다면 어느 당이든 엄격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기준은 같아야 해요. 종교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비밀 지시와 조직 동원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까지 종교의 자유라는 우산 아래 숨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의혹의 중대함이 곧 특정 후보에 대한 연계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일반적 문제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세력과 비밀연합을 형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유튜브 생태계는 이 두 단계를 자주 한 문장으로 붙여버립니다. 신천지가 과거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번에도 개입했을 것이다. 이번에 개입했다면 내가 싫어하는 후보와 연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3번 전파하고 나면 출발점에는 보도가 있었는데 도착점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은 아주 빨리 달렸지만 자료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가장 신나는 곳은 상대 후보 캠프가 아닙니다. 민주당 전체를 혼란과 음모의 정당으로 묘사하고 싶은 보수 정치권과 보수 매체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압박하려고 던진 프레임이 순식간에 민주당 전체를 겨냥한 프레임으로 번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내부 경선에서 상대 한 사람에게 묻히려던 흙탕물이당 간판 전체로 튀었습니다. 공격의 방향은 안쪽이었는데 정치적 이익은 바깥쪽에서 챙겼어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팝콘을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 후보가 생방송에서 논란을 더 키우지 않고 당의 선을 지킨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토론 직후 평가에서도 새 후보가 예상보다 강하게 충돌하지 않았고 민주당이라는 공통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후보가 신천지 카드를 반복하지 않은 것도 통합을 위한 절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럴듯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절제는 공격하기 전에 하면 품격이지만 입증 요구를 받은 뒤에 하면 후퇴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미 3자 비밀 연합이라는 강한 말을 던졌다면 다음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해 주장을 완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표현의 수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다음 의제로 넘어가면 논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가장 편한 질문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이 한 문장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는 이 지점을 비교적 차분하게 이용했습니다. 상대가 만든 쟁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려놓았습니다. 토론 직후 평가처럼 토론에서 정 후보는 하고 싶은 공격을 모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정치 토론에서 말을 참는 능력은 말을 많이 하는 능력보다 때로 더 강합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과속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같이 이 엑셀을 밟을 이유가 없어요. 가드레일이 알아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운전석에서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의 존재도 중요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두 사람만의 맞대결이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7월 23일 전한 예비경선 결과에 따르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에는 선호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유권자는 후보의 순위를 정하고 첫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다음 순위가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상대 후보를 거칠게 공격해 완전히 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특히 위험합니다. 1순위 표를 얻는 것만큼 2순위 거부감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따로 있어도 두 번째로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당내 경선 유권자는 상대당 후보를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당의 자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토론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는 강한 공격도 당내 경선에서는 배신감과 피로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를 한 번 세게 때려 내 지지층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가 통째로 다칠 수 있어요. 선호 투표제에서는 박수 소리보다 다치는 문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층 경선의 작동 방식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프레임은 정청래 후보의 핵심 지지층을 흔들기보다 오히려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부당하게 종교 문제와 연결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당원들은 내용보다 방식에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 이후 두 번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누가 더 안전하게 당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이때 네거티브의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책 능력보다 갈등 관리 능력이 평가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6월 말 실시한 조사도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6.3%, 정청래 후보가 29.5%로 앞섰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7.9%, 김민석 후보가 23.3%로 앞섰습니다. 한 조사 안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묻느냐에 따라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 결과 하나로 최종 승자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장성이라는 말을 한 후보에게만 독점적으로 붙이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여줍니다. 정치권에서 외연 확장은 자주 마법 주문처럼 쓰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면 외연 확장, 강하게 말하면 핵심 지지층이라는 식입니다. 실제 유권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도층도 근거 없는 공격을 싫어하고 핵심 당원도 무조건 센 말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성과 통제력입니다. 언제 공격하고 어디서 멈추고
어떤 자료를 공개하며 그 말이 대통령과 정부와 당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말투가 부드럽다고 확장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판단이 안정적일 때 확장성이 생깁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특히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을 위기감지 능력이 강한 정치인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찍 경고했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경고가 결과적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에 김 후보의 정치적 브랜드에는 남들이 못 보는 위험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는 양날의 칼입니다. 한번 마친 예측이 다음 의혹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화재를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연기가 보이지 않는 건물까지 불이 났다고 단정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천지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섭니다. 김 후보가 자신의 가장 강한 자산을 스스로 위험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과 확인되지 않은 연결을 먼저 선언하는 습관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통찰이고 후자는 과잉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통찰은 자료가 뒤따를수록 강해지지만 과잉 확신은 자료를 요구받는 순간 급격히 약해집니다. 생방송은 바로 그 차이를 숨기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려봅시다. 김민석 후보가 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김 후보에게는 국정 경험과 조직력, 이재명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추가 토론에서 민생과 경제, 당정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준다면 흐름을 되돌릴 기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자기 발에 걸린 프레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상대에게 신천지 의혹을 묻고 싶다면 증거를 내야 합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면 당 차원의 조사 요구와 특정 후보 공격을 분리해야 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애매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의혹은 선거용으로는 오래가도 지도력 검증에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는 매일 수많은 보고를 받습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언론, 의원, 당원, 지역 조직에서 서로 다른 말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도 있습니다. 대표의 임무는 가장 자극적인 제보를 마이크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 수준을 구분하고 공개할 시점을 판단하며 잘못됐을 때 당이 치를 비용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번 논란은 후보들의 정책 차이보다 그 정보 처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후보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생 회복, 검찰 개혁, 사법 제도 정비, 경제 안보, 지방 균형 발전처럼 실제 국민의 삶에 닿는 과제를 미뤄야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확인되지 않은 비밀연합 이야기로 뒤덮이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개파 이름만 남습니다. 보수 매체는 신이 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분열됐다는 제목을 달기 쉬워지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극우와 종교, 조직, 동원 논란에서 시선을 돌릴 공간을 얻습니다. 상대가 만든 프레임을 깨야 할 집권 여당이 자기 손으로 더 편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방식도 짚어야 합니다. 당내 갈등이 생기면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그런 말이 나왔으며 어떤 제도적 위험을 만드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화면에는 후보들의 굳은 표정이 반복되고 자막에는 개파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팬덤 싸움만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의 핵심은 친명과 친청 중 누가 더 세냐가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 의혹을 다루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어느 개파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이 아닙니다. 당을 오래 살게 하는 기준입니다. 방송 직후에는 토론이 예상보다 차분했고 새 후보가 민주당의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자체는 다행입니다. 당내 선거가 서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결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조용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생방송에서 공격을 반복하지 않은 것과 이미 던진 공격의 책임을 정리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도 코끼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코끼리를 못 본 척한다고 코끼리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진짜 승부처는 후보 지지율이 아니라 민주당의 통치 신뢰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존재감을 위해 대통령과 경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당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하며 내부 이견을 통제 가능한 토론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사실과 추정, 제보와 확인, 경고와 단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선에서 가장 위험한 후보는 공격을 많이 하는 후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던진 공격의 비용을 당 전체가 대신 내게 만드는 후보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번 생방송의 의미가 정리됩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공격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공격이 틀렸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공격의 규모에 비해 공개된 근거의 규모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되면 김 후보는 매 토론에서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같은 질문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안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는다면 판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도 마냥 편한 국면은 아닙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표 시절에 당 운영, 지방선거 평가, 당정관계, 외연 확장과 민생 경제에 대해 더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합니다. 지지층의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입증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려놓은 뒤에는 자신의 성과 책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두 후보의 충돌 사이에서 반사이익만 노려서는 안 됩니다. 선호 투표의 변수가 되려면 왜 자신이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의 승패를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상대가 만든 위험을 피했고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만든 위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송영길 후보는 그 틈을 결정적인 존재감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손실의 크기는 새 후보에게 같지 않았습니다. 선거 전에 가장 강한 문제를 제기한 김 후보가 가장 많은 설명 의무를 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컸던 사람의 침묵은 원래 침묵하던 사람의 침묵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생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목소리를 높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질문의 틀을 통제했느냐였습니다. 토론 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라는 단어로 판을 만들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김 후보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프레임 안에 갇힌 겁니다. 이것이 이번 토론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더 빡빡합니다. 민주당은 8월 1일부터 지역 순회 경선에 들어가고 8월 5일 KBS, 8월 12일 SBS에서 추가 방송 토론을 진행한 뒤 8월 17일 새 지도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후보들은 말 한마디를 던지고 며칠 뒤 잊히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지역에서 나온 발언이 다음 지역의 투표에 바로 반영되고 한 토론의 약점이 다음 토론의 첫 질문이 됩니다. 특히 선호투표제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후보가 막판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센 공격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면 정확하게 공개하고 없다면 의혹 제기의 범위를 분명히 수정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자충수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집권 여당 운영 구상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중재자 흉내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과 리더십의 이유를 세우는 겁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당원들을 계파 전쟁의 병력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 민주당에 남아야 할 것은 승자의 환호가 아니라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된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끝까지 선거의 중심에 남는다면 누가 이겨도 패배한 지지층의 상처가 깊어집니다.